여러분, 사람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사람들은 왜 정신없이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심지어 밤을 새면서까지 게임을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피드백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간은 식욕, 성욕 등과 같은 본능에 부합한 행동에만 집중하게 DNA가 세팅되어 있을 뿐 게임이라는 것 자체에는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우리 인간은 피드백을 통해서 몰입하게 되고 게임은 이런 특성을 매우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게임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거나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몰입도는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 높아지는 점수로 표시되고 현란한 소리로 들리며 적절한 시점에 레벨업이라는 피드백으로 나타나야 계속 그 행위에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게임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학교라는 교육 시스템, 회사의 인사 시스템을 비롯해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의 전반에 모두 이 피드백이라는 요소가 있고 당연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의 영역에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면 점수가 오르고, 열심히 일하면 진급하고 연봉이 오르고, 열심히 사업을 하면 매출이 증가하고 매장이 늘어나고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그 숫자로 전달되는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몰입하고 그 행위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처럼 투자 역시 자산의 가격 상승, 상승률 누적 등과 같은 지속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그 행위의 재미를 느끼고 심리적 평온 상태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 투자가 아닌 단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수익을 익절로 확정하고 또 다른 종목을 찾아 자산을 옮겨서 계속 수익을 챙기는 그 행위의 반복 속에서 투자의 재미를 느끼고 만족하는 거죠. 설령 모든 자산과 투자에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그때그때 수익난 자산을 익절하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당장 손실인 자산이 있더라도 투자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장기 투자는 어떻습니까?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를, 손실 가능성이라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면서 수익으로 치환하는 긴 여정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절한 피드백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호기롭게 시작했어도 끝까지 유지하기가 힘들고, 설령 마인드셋을 통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없을 때는 고통스럽고 힘든 상태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점점 지쳐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장기 투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이고, 이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나 트레이딩에 집중하게 되거나 아님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는 건드릴 수 없어도 손실 가능성이라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자 싸게 살 수 있는 투자 시점에 엄청 공을 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투자의 세계에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의 성향과 재무 상태, 은퇴 시점 등에 따라서 다양한 투자의 전략과 선택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피드백을 쫓아 투자를 진행하면 투자가 게임처럼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스펙타클할 수는 있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피드백을 공급해줘야 하고 피드백의 주기 역시 점점 짧아지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열심히 매매하고 부지런히 뭔가를 한 것 같지만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정작 큰 규모의 자산이 형성되었다기보단 겨우겨우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것 같은 아쉬운 상황들이 연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늘 2030년을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저만의 피드백입니다. 장기 투자의 특성을 감안해서 피드백의 순간을 먼 미래의 시점으로 정하되 아직은 막연해 보이고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 상상할 수 없어 지치고 힘이 드는 순간이 올 때마다 2030년에 우리들이 투자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이 만들 미래의 모습과 경제적 자립의 순간을 선명하게 상상해 보면서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공급되지 않는 피드백을 제공하며 마라톤과 같은 장기 투자의 긴 여정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찾은 미래의 퍼즐 조각들을 바탕으로 투자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이 1년, 2년, 3년, 5년, 7년을 지나면서 여러 번의 굴곡을 넘으면서 그때마다 차분하게 쌓인 안전마진이 세 자릿수 수익률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차곡차곡 늘어가는 걸 보게 되면 바로 이때부터 매 순간이 피드백의 연속이 됩니다. 자신의 장기 투자가 큰 규모의 자산 형성이라는 결과와 안정적인 세 자릿수 수익률의 확보라는 피드백으로 돌아오게 되면 계속 끊임없이 피드백을 공급해주지 않아도 두려움과 불안감 없이 진정한 보유자의 영역으로 들어서서 마치 수도승과 같은 마인드로 차분하고 평온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장기 투자가 주는 삶의 여유이고 심리적 안정감이며 인생이 정배열되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장기 투자 역시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게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구나. 리스크를 녹인다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들에 대한 스스로의 학습과 검증 과정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결정했다면 그 방향성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장기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잡음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이쯤 됐으면 익절이라는 피드백이 오고, 또 다른 투자를 하고 배팅을 하는 재미도 느껴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길 수도 있지만, 장기 투자를 통해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고 세 자릿수 수익률을 확보한 장기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피드백이 단발적인 익절과 떡상이라는 피드백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중독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강화하고 싶기에 그런 자산들만 찾고 장기 투자를 선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약물빨에 의한 근육이 아닌 스스로 오랜 시간 단련해서 얻은 찐 근육의 의미와 누군가의 정보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사이트를 통한 행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중요한 것처럼, 투자의 목적인 행복한 인생을 살고 경제적 자립의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떤 마인드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꼼꼼히 생각해 본다면 장기 투자 마인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도 장기 투자의 긴 여정에 지치고 힘들어하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보도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에 나온 한 챕터의 내용을 구독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장기 투자 여정에 많은 도움이 될 이 책의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죠. 정상에 도착하고 나면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가장 높은 곳에서 전체를 올바르게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로소 당신은 겨울에 대해 그리고 여름에 대해 알게 된다. 비로소 당신은 속도에 대해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알게 된다. 비로소 당신은 포기가 아니라 멈출 줄 알게 된다. 비로소 당신은 목표를 달성했음을 알게 된다. 인생 여정은 마치 쭉 이어진 계단의 모습과 같다. 평평한 면 위에 서 있을 때는 위쪽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것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다. 언제나 우리는 경사를 오르고 있다. 하나의 평평한 면에서 위쪽을 향한 발을 내딛어 다음 차례의 평평한 면을 가파르게 올라간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포기하는 이유는 경사면을 오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다. 하지만 경사를 오르고 있다는 것은 정상에 가까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사면을 오르느라 너무 힘이 든다는 것은 정상으로 가는 길을 잃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모든 정상은 경사면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곧 당신의 멘탈이 포기하는 것에 먹이를 주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지금 숨이 턱턱 막히고 힘겹다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의미다. 어디가 끝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어떤 계단 한켠에 잠시 기대어 포기를 고민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다만 그 생각을 얼른 떨쳐버리고 계속 경사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불쑥 끝이 나타나고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면서 머릿속에 밝은 빛으로 가득 채워진다. 따라서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쉬어갈 것인지 가속도를 붙일 것인지 한 번에 2계단씩 오를 것인지다. 이 길이 아니었어. 이 정도면 오를 만큼 올랐지. 더 계속 가는 건 건강에도 좋지 않아. 무릎을 다치고 말 거야. 발걸음에 이 같은 변명과 위안, 합리화를 주렁주렁 달고 내려가지 않는 한 우리는 반드시 정상에 오른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변명이 아니라 확신을 찾아라. 정상에 선 사람들은 모두 확신에 찬 얼굴을 하고 있다. 여러분, 보도 셰퍼의 말처럼 지금 이 순간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고 장기 투자를 포기하고 싶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정상을 향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의 내용은 리스크를 녹이는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실 장기 투자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도 셰퍼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변명이 아니라 확신을 찾아라. 정상에 선 사람들은 모두 확신에 찬 얼굴을 하고 있다. 아시겠죠?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10년 동안 뭐가 변할 것 같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베조스는 이런 말을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좋아하는 돈의 심리학의 저자인 모건 하우저리 쓴 불변의 법칙에 나온 한 일화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은 중요하다. 그것을 알면 확신을 갖고 미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조스는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을 원하는 아마존 고객들의 욕구가 사라진 미래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유지하는데 주력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법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유효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화두를 던집니다. 보통 우리는 투자를 말할 때 잃지 않는 투자를 해라,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해라, 장기적 관점을 갖고 투자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인플레이션 이상의 수익률로 자신의 구매력을 지켜야 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급변하는 산업의 지각 변동과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 등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의 행동 양식의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와 우리의 인생을 둘러싼 다양한 조언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장 근원적인 화두는 바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 이겁니다. 인트로에서 설명했던 모건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의 주제인 늘 변화하는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인생과 투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또 하나 얻게 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앞으로는 또 무엇이 바뀔까,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생각보다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운영하면서 빠른 배송과 저렴한 가격은 시대가 바뀌어도 국가와 인종이 달라도 모든 사람이 원하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생각으로 이 부분에 집중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인간의 본성과 본능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따뜻하고 쾌적한 집에 살고 싶은 열망, 노동에서 해방되고 싶은 욕구,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안전한 돈에 대한 염원, 이것들은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변의 법칙과 연결된 곳에 우리들의 소중한 자본과 시간,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핵심 입지의 땅, 핵심 입지의 부동산은 나와 내 가족을 보다 안전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는 모든 인간의 공통된 생각에 의해 어느 시대에나 높은 가격이 유지됩니다. 왜냐? 한번 만들어지고 구축된 인적, 물리적, 문화적 네트워크와 인프라는 쉽게 사라지거나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늘 대기 수요가 넘쳐나니까요. 이게 부동산을 논할 때 입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럼 인류의 문명 발전을 이끄는 수많은 기업들을 판단할 때 이러한 불변의 법칙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제가 투자하는 테슬라의 경우 전기에너지 기반의 AI 로봇 회사이기 이전에 일론 머스크가 그려가는 테슬라의 미래는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인간의 본성, 이 불변의 법칙을 AI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공학을 통해 운전과 가사, 생산 업무 등의 모든 육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인간의 오래된 열망의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은 안전한 돈에 대한 염원, 이건 어떨까요? 역사적으로 실물 금을 비롯해서 소유자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무기명 자산에 대한 열망은 어느 시대나 존재해왔고 각국은 이런 인간의 욕구를 알기 때문에 국가 재정 확충이 필요한 시기엔 이런 수요들을 이용해서 무기명 채권을 발행했죠. 이처럼 누군가에게 감시당하지 않고 통제되거나 검열되지 않고 자유롭게 존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돈에 대한 인간의 갈망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발견되고 알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본능, 즉 우리 DNA에 담겨있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걸 디지털 환경에 맞춰 더 진화된 형태로 구현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인 것이죠. 결국 비트코인의 근원적인 개념인 건전화폐, 사운드머니의 기저에는 그걸 원하는 인간의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의 본성, 본능과 욕구를 정확히 충족시켜주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모건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에서 설명하는 이 개념들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여러분들께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역사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사건들로 가득하다. 한편으론 시대를 초월한 지혜와 교훈을 가득 품고 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또는 500년 후로 간다고 생각해보자. 아마 당신은 현재와 너무나도 차이가 큰 기술과 의학 수준에 깜짝 놀랄 것이다. 지정학적 질서도 지금과 완전히 딴판이라 이해하기 힘들 테고 언어와 방언도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오늘과 마찬가지로 그 세상의 사람들도 탐욕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곤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게 리스크의 영향을 받고 시기심에 휩싸이며 집단 소속감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목격할 것이다. 그들의 지나친 자신감과 근시안적인 태도 역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할 것이다. 또 그들 역시 행복한 인생의 비결을 알고 싶어하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삶에서 확실한 답을 얻고 싶어 할 것이다. 지금과는 모든 것이 다른 낯선 세상임에도 당신은 그들을 지켜본 뒤 입에서 절로 이런 말이 튀어나올 것이다. 똑같네, 똑같아. 변한 게 없구나. 변화는 우리의 주의와 호기심을 끌어당긴다. 새롭고 놀랍고 흥미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변하지 않는 행동 방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는 보고다.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창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미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 말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 살든 나이가 몇 살이든 돈을 얼마나 많이 벌든 인간의 행동 방식에서 시대를 초월한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어찌 보면 간단한 얘기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세상사의 변하지 않는 특성과 인간의 변하지 않는 행동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 자신의 삶을, 그리고 세상이 지금과 같은 모습인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다가오는 미래를 더 준비된 상태로 맞이할 수 있다. 나는 내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이 탐욕과 두려움에 쉽게 빠진다는 것, 그런 경향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변하지 않는 특성은 나의 흥미를 자극한다. 나는 다음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집단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실히 안다. 집단 정체성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1000년 전에도 사람들의 심리를 지배했고 1000년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는 향후 10년간 어떤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지 모른다. 그러나 성공에 취해 자만하는 기업의 리더는 나태함과 특권의식에 빠져 결국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라 장담할 수 있다. 그런 스토리는 수백 년 동안 목격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동안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능한 삶의 버전은 무한한 수로 존재하며 우리는 그중 하나인 지금의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다. 이는 무척 흥미로운 생각거리인 동시에 다음의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뿐만이 아니라 상상 가능한 모든 삶의 버전에서 변함없이 참인 것은 무엇일까? 그 보편적인 진실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운이나 우연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기업가이자 투자자인 너발 라비칸트는 이렇게 말했다. 1000개의 평행우주가 존재한다면 그중 999개에서 부를 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저 운이 좋아 50개의 평행우주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행운은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만일 인생을 1000번 산다면 그중 999번의 인생에서 성공을 이룰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모거나우절은 이 책에서 시대를 초월해 인류 역사의 매 순간 반복되는 인간의 본성과 이에 따라 불변하는 보편적인 진실들에 집중하며 특정 시기나 상황에 따라 발생되는 가변적인 이벤트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지표 삼아 움직이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런 인간의 변하지 않는 행동 양식들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파악해야 되며 이러한 과정에 오랫동안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나 운빨이 아닌 몇 번을 반복해도 똑같은 성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앞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관심보단 변하지 않는 인간 본연의 불변의 법칙에 집중하며 그 변치 않는 인간의 욕구,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자산과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는 또 하나의 접근 방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특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하나같이 불변의 법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너발 라비칸트가 말한 것처럼 자신이 존재하는 1000개의 평행우주 중에서 999개에서 부를 쌓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각각의 평행우주의 특수성, 우연적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1000개의 우주를 관통하는 핵심, 바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고로 나는 인간의 본성, 즉 인간이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참지 못하는지를 이해한 뒤에 인간이 하고 싶고 갈망하는 대상과 행위를 찾고 그것들과 연결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한 뒤에 인간이 참지 못하는 것들, 구석기 시대부터 인간의 DNA가 담겨 본능에 이끌려 행동하는 그 뻔한 행동들을 자제하고 멀리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들의 장기 투자는 1000개의 평행우주 안에서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어도 999군데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매일 아침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로와 지하철을 통해서 출근하고 회사와 자신의 가게에서 오늘도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 이번 주엔 이것 좀 해봐야지, 저것 좀 봐야지 하다가 정신없이 일주일이 지나가 버리시죠? 그렇게 일주일, 한 달, 두 달, 1분기 시간은 휙휙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린 늘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한 것도 없는데 시간만 계속 흐르네. 줄줄 새는구만, 줄줄 새. 그런데 여러분, 바쁘게 사는 우리들의 소중한 시간들이 줄줄 새듯이 흐르는 걸 어떻게 하면 아끼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있게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장기 투자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 투자의 모든 리스크는 시간이 녹여서 수익으로 치환해 주니까요.
절대 시간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지겹게 드리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사실인데요. 암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투자에 대해서 물으면 자신이 투자하는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 자산이 왜 좋고 뭐가 위대하고 앞으로 얼마나 오를 것이며 어떤 미래가 있다 등등 대부분 무엇에 투자하는가 이 왓에 집중하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예전 골든서클 시리즈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자립된 상태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얻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이 진정한 자유의 확보는 어떤 자산에 투자했는가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단 가장 먼저 어떻게 투자하는가 이 하우가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선 왜 투자하는가 이 why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why나 how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만나기 힘들고 온라인에서도 가끔 보게 되겠죠. 그만큼 우리는 투자의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고 그 성과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종목, 자산, 그 what에 집중하고 맙니다. 그래도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은 거의 대부분 장기 투자자시니까 적어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선 이미 머릿속으로 세팅이 다 끝나셨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자본을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거죠. 그게 투자든 사업이든 인생을 건 도전이든 그 무엇이 됐든 장기 투자 마인드로 당장 눈앞에 작은 이익을 쫓지 않고 긴 안목과 호흡으로 장기 투자의 마인드를 세팅하면 안 그래도 바쁘고 정신없는 우리들의 현실 세계 안에서 투자라는 변수까지 하나 더 추가해서 4848 왔다 갔다 하면서 타이밍 매매하고 추천 종목, 매수 매도 타이밍, 단기간에 부자 되는 방법 등과 같은 멘트들에 정신없이 혈안돼서 불나방처럼 달려들지 않으면서 어느 순간 불필요한 가격 확인과 심리적인 요동, 급등락에 따른 멘탈의 변동까지도 모두 고요해지고 평온해집니다. 즉, 우리 인생에 복잡하게 꼬여있던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들이 모두 하나의 방향으로 펴지고 정배열되면서 쭉 앞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놀라운 경험, 정배열된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건 수익률 때문만이 아닙니다. 투자의 수익률은 왔다 갔다 하고 때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인생이 정배열되었다는 건 앞으로 남은 삶에서 투자의 긴 시간 동안 내가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래서 무엇에 투자할 것인지가 너무 명확하게 자신의 머릿속에 세팅되어 있다 보니까 매번 이번엔 또 뭘 투자해야 하나, 이번엔 또 뭘로 먹을까, 이번엔 한번 줘야 할 텐데, 이런 메뚜기 떼같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마인드가 아니라 자신이 정한 장기 투자 플랜에 맞춰서 그 방향성에 집중하며 오늘도 내일도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5년 후에도 내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잡혀있게 되다 보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삶의 여유가 생기고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얼굴에 웃음이 다시 생기고 시간이 빠르게 흘러도 줄줄 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장기 투자로 리스크가 시간에 녹고 있다는 흐뭇함에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마 이 느낌을 아는 오래된 구독자님들이 많이 계시죠? 잘 아시겠지만 4848만 중독이 아닙니다. 장기 투자도 엄청난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 평온한 마인드를 느낀 사람은 그 마인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중독 상태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자신의 루틴을 끝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엉뚱한 데 신경 끄고 자신의 본업에 집중하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죠. 왜? 자신의 인생이 미래로 갈수록 점점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의 한 축을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일의 능률도 오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더 찾게 되고 장기 투자는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라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해야 되니까 알아서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면서 체력도 키우는 거죠. 결국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자신의 시간과 자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투자한 사람만이 이 인생의 정배열 과정으로 들어가서 마인드셋의 완성, 진정한 장기 투자, 본업의 능률 확대, 새로운 도전의 성공 등 순차적으로 모든 문제들이 술술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설명드린 장기 투자의 장점이 황당한 만병통치약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조급한 마음, 빨리 부자 되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지금 당장 더 잘 살고 싶은,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은 그 마음, 즉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지금 당장 원하는 걸 얻고 싶은 상태인 시간 선호가 높은 그 심리를 장기 투자가 제시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그 비전에 맞춰 내가 해야 하는 행위가 4848이 아닌 꾸준히 매집하며 본업에 집중하면 된다는 걸 알려줘서
결국 시간 선호를 낮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원리를 이론적으로 이해했고 동의한다면 이제부터 장기 투자에 적합한 대상을 찾는 겁니다. 투자를 얘기하더라도 이때부터 어떤 자산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산들은 무조건 장기 투자가 가능한 속성들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시간 선호를 낮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자산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우선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하고 그 자산이 제시하는 미래 비전과 추구하는 가치관이 매력적이어야 하고 원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랜 기간 동안 흔들림 없이 그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강력한 팬덤과 커뮤니티가 구축되어 있을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산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 자산이 만드는 미래의 비전이 실현되며 보이지 않던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하나씩 눈앞에 구현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장기판의 포석같이 과거부터 하나씩 놓여졌던 말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큰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장기 투자자들은 엄청난 희열을 느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투자 수익률은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며 하락장을 지나 상승장을 거치고 다시 하락하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안전마진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안전마진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또 반등과 상승장이 오고 다시 하락하며 안전마진이 추가로 쌓이면서 점점 수익률 그래프의 하단선을 위로 올리고 상단선을 높이면서 세 자릿수의 수익률을 만들고 계속 사이클을 반복해 나가면서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4848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팅을 반복하며 초반에 좋았던 운빨이 중간에 몰렸던 운빨이 결국 평균에 수렴하면서 점점 자산가의 길에서 멀어질 때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가 행위에 집중했던 사람들만이 처음엔 이해가 안 갔던 믿기지 않았던 큰 규모의 자산을 그것도 긴 시간에 걸쳐 상승과 하락을 통해서 다지면서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단순히 규모를 키웠다가 아닌 제대로 지키고 불릴 수 있는 준비된 자산가가 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장기 투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 투자가 만들 미래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시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2030년 프로젝트, 2040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그 위대한 플랜에 왜 장기 투자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마켓 타이밍과 금리의 변화를, 경기를 예측할 줄 모릅니다. 차트 안에서 단기적인 움직임을 예측하고 떨어질 것 같다면서 팔고 당분간 안 사고 오를 것 같다면서 고배율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줄 모릅니다. 무식해서 모두가 안 좋다고 말하고 망해간다고 지금 당장 팔라고 말하는 그 자산들을 계속 들고 가고 오히려 더 모으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도 한때는 2008년부터 약 10년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모든 것들을 해봤고 수익도 내봤고 알 만큼 다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멍청하고 단순하고 무식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장기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왜? 지속 가능성, 투자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장기적 우상향, 지속적인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률,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투자, 마지막으로 생존, 끝까지 시장에 살아남아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자산들을 지키고 꿈을 이루기 위해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장기 투자가 매일 아침 출근하고 일터로 가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성공 투자의 방법이라고 결론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짧게는 2030년 이때까지 함께 장기 투자해보자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좋으면 그냥 네 혼자 해. 응? 유튜브로 떠들면서 사람들 선동시키지 말고. 돈 되는 걸 누가 공짜로 알려주냐? 다 지한테 남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조회수 빨려고 애쓴다 애써. 하지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투자하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이 제가 펌핑하며 움직이고 영향받는 그런 자산들인가요? 아니죠. 그런 얘기를 논할 잡코인, 잡주, 나대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본업 외에도 내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일해서 추가 수익을 만들고 그걸로 조금이라도 더 자산들을 모아가고 싶다. 둘째, 이왕 돈을 벌어야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도전해서 장기 투자처럼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며 큰 규모의 컨텐츠 자산들을 만들어보자. 셋째, 투자는 원래 외롭다. 이 외로운 투자를 오랫동안 하려면 마음 맞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들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들을 모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 이 3가지 목적으로 계속
제가 생각하는 투자와 관련된 영상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동료들과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보드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옥 같은 내용들이니까요. 한번 자세히 들어봐 주세요. 인내란 원하지 않는 것,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다. 그걸 오랜 시간 동안 억지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인내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열망이 올바른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강력한 인내심을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의 협력과 연대다. 거친 파도를 꿋꿋이 견뎌내는 바위처럼 강한 책임감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독수리라고 칭한다. 그들에게는 포기라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독수리들은 누군가 그들이 현재 걷고 있는 길보다 훨씬 쉽고 빠르고 편리한 길이 있다고 속삭여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한눈을 파는 일이 없다. 그들이 옆을 돌아보는 유일한 경우는 서로를 격려할 때뿐이다. 여러분, 이 책에 나온 내용처럼 저는 독수리가 되고 싶고 많은 독수리 동료들과 함께 비행하면서 절대로 한눈 팔지 않고 앞만 보면서 서로를 위로할 때만 옆을 돌아보고 언제든 장기 투자 마인드셋을 장착하고 우리들과 함께 비행할 수많은 신규 독수리들을 만날 준비를 하며 계속 영상 제작과 투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